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조정지역 해제 첫날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고 경제적인 것은 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제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일반 소시민들이 좀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의 중개사님들도 바뀌게 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도를 빼고 세종시를 빼고 지방 전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목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T스토리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아래쪽에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제 9월 21일 날 오후였죠. 갑작스럽게 수성구 조정지역이 해제가 발표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에 저도 문의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의 전화는 상당히 좀 있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문의 전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집을 보러 오시는 이유가 전세를 얻으려고 왔는데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겠죠. 일부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부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부동산에 걸쳐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부동산은 문의만 한다. 문의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문의만 이루어지고, 자, 어떤 부동산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조금 있었다. 아주 조금 있었다. 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세를 얻으러 왔다가 매수를 하랍니다. 매도자한테 매수할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일단 궁금해서 문의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규제 해제 이전보다는 수성구가 확실히 좀 앞으로 분위기는 지금보다 나을 거다. 규제 해제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입니까? 2017년 9월 달에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 한 5년 정도 됐죠. 5년 동안 규제가 있다가 이제 풀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수성구로 이동하려는 그런 수요는 꾸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출이 바뀌고, 그리고 세금 부분이 한 세 가지가 바뀝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성구로 입성하시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성구에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을 한 채 더 매수할까 이런 분도, 물론 지금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늘 미국의 패드가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했죠. 0.75%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요 다음 달에 0.5% 인상할 거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1주택자가 수성구의 1주택자가 수성구에 또 하나의 주택을 더 매수할 경우에 대출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당합니다. 뭐 대출 금리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대출 부분에서 자, 무주택자는 뭐 70% LTV, DTI, 자, 그래서 1주택 이상인 분도 지금 대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DSR 규제에 대해서는 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7월 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었죠. 그래서 대출액이 1억 이상이 되면
40%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 DSR 40%.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쉽게 말하면 연봉이 1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4천만 원까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원리금 곱하기 원금하고 이자 곱하기 해가지고 1년 동안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곱하기 12 같으면 자 3,6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이니까 1년 연봉이 1억이면 4천만 원까지가 40%니까 3,600만 원 선에서는 1년에 원금하고 이자를 3,600만 원 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원금하고 이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4억 정도 됩니까? 4억 같으면 5% 잡으면 한 달에 이자가 한 180만 원 정도 될 끼고 180만 되겠죠. 4, 5, 20, 180만 원 되고, 그 다음 원금이 한 12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정확한 거는 은행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40% 유지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투기 수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출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뭔가 하면 취등록세죠. 취득세,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등록세 부분이 자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었다 이거죠.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은 12% 이렇게 되는데, 비규제지역이니까 자 일반 세율 1에서 3%, 세 번째 집을 살 경우에 이제 8%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유자금이 되시는 분은 집을 한 채 더 사볼까, 꼭 산다는 이야기 아니고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자 누군가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 아파트는 특히 군집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면 분위기가 아파트가 이제 바닥을 찍었네 이렇게 되면이죠. 너도 나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매도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그 조정지역 해제 이후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매매가를 그 전에 조정지역 해제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면 한 1억까지도 즉 9억까지도 가격을 한 1억 조정해 주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였는데,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는 중과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주택자 중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상황도 일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조정지역에서는 뭡니까? 조정지역 2주택은 일반 세율에다가 20%가 플러스 되고 3주택은 다시 일반 세율에다가 30%가 플러스 되니까 사실 아파트를 사가지고, 물론 지금 그동안은 대구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득을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줄었다 이거죠. 2주택까지는 20%가 줄고 3주택까지는 30%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존의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었던 분 중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문에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루 만에 부산, 대구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판다, 마음 바뀐 집주인 하루 만에 매물 6천 건 증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부산, 대구, 자 부산에 600, 대구에 500건, 그리고 전국에 17개 지역 매물 모조리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6천 건의 매물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구에 500건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줄어드는지. 물론 이것도 아실 사이트인데, 자 1일 전 기준으로, 오늘이 22일이니까 1일 전 기준으로 보니까 매물이 소폭 감소한 것은 여기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약간 줄었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1343건이
43건에서 지금 1238건이니까 사실 뭐 크게 준 것도 아니죠. 100건 정도 줄었다 하는 겁니다. 100개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로 봐서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뭐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제것보다는 더 공신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신문 메이저 신문에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해제되다 보니까 여유가 계시는 분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가 전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난 부산은 하루에 654개가 줄고 대구는 531개가 줄어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표 후에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구 같은 경우는 34,061개에서 34,230개니까 530개가 줄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유 되시는 분은 이제 뭐 좀 굳이 꼭 팔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을 하나 가지고 있고 한 13억 뭐 15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 한 10억짜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종부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부세율이 낮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중과가 됐던 게 세금이 낮아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뭐 종부세율이 몇 프로다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뭐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세금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취등록세,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세금이 적어지고 종부세 보유할 때도 세금이 좀 줄어들고 아파트를 팔 때도 세금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가장 크고,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을 60% 혹은 70%까지 해준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수성구의 핵심 지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수요는 과거 5년 동안 계속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 된 이래로 지금 2022년 9월 달에 5년에 걸쳐 가지고 수성구가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규제가 드디어 풀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수성구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취등록세 부담도 줄고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성구는 규제 해제 이전보다는 좋아질 거다. 자,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수성구의 수요는 조금 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 2011년 12년 자 이때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4.5에서 4.8%, 뭐 신용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5% 이렇게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때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출 금리가 2011년 12년 대출 금리와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수성구로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고정금리는 지금 5%가 넘죠. 고정금리 한 3년을 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사시다가 한 2년 지나가지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대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성구 규제 완화 이후에 분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고 영상 밑에 블로그에 있으니까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